새벽 3시 아파트 단지는 고요했습니다. 경비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겨울밤의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죠. 72세의 경비원 김현수는 바랜 경비복깃을 여미며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짧은 회색 머리 사이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편한 운동화 밑창이 차갑게 얼어붙은 복도 바닥을 조심스레 밟았습니다. 오늘도 별일 없이 지나가야 할 텐데. 현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40년 가까이 이 일을 해오면서 몸에 밴 습관이었죠. 1층 복도를 지나던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복도 끝에서 무언가가 비틀거리는 게 보였어요. 눈을 찌푸리고 자세히 보니 76세 박만수 어르신이었습니다. 헝클어진 흰 머리, 낡은 바람막이 차림에 목도리를 두르고 계셨는데 걸음걸이가 이상했습니다. 만수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현수는 급히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만수 어르신이 벽을 짚으며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현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현수는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떼지 못했어요. 가슴 한가운데서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숨이 막히고 눈앞이 흐려졌죠. 현수는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복도 바닥에 손을 짚고 헐떡이며 버텼지만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안 돼. 119를. 휴대폰을 꺼내려던 손이 떨렸습니다. 시야가 점점 좁아지고 귓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죠. 그리고 현수도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새벽 산책을 나섰던 5층 주민이 복도에서 두 노인이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비명소리와 함께 119가 불렸고 아파트 단지는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어요. 주민 단톡방에는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1층에서 경비 아저씨랑 만수 어르신이 쓰러지셨대요. 둘 다 의식이 없다던데. 구급차 2대 왔어요. 현수가 눈을 뜬 건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하얀 천장과 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옆에서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차트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김현수 씨, 정신 드셨습니까? 여긴 병원입니까? 현수는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죠.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협심증 증세가 악화됐습니다. 심장에 무리가 계속가면 위험해요. 당분간 격한 활동은 피하셔야 합니다. 현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건강이 나빠진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갑자기 쓰러질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더 큰 걱정은 따로 있었습니다. 일은 계속할 수 있습니까?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야간 근무는. 현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일을 그만두면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하죠? 지훈에게 또 짐이 되는 건 아닐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며 아들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45세의 공무원인 지훈은 반듯한 짧은 머리에 셔츠 차림이었지만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현수를 보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미안하다. 현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에게 걱정을 끼친 게 마음 아팠어요. 지우는 침대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던데요. 이제 그 일 그만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럴 순 없다. 아버지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생활비는 어떻게 하냐? 현수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지우는 말문이 막혔죠.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어요. 그 무거운 공기 속에서 현수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벼랑 끝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병원에서 이틀을 보낸 뒤 현수는 퇴원했습니다. 지훈과 며느리 아람이 함께 모셔다 드렸죠. 42세의 아람은 묶은 머리에 마트 조끼를 벗지도 못한 채 부랴부랴 달려왔습니다. 얼굴엔 잔잔한 화장이 있었지만 눈가의 피로는 감출 수 없었어요. 아버님, 천천히 걸으세요. 아람은 조심스럽게 현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배려였지만 현수는 오히려 미안했어요. 이 젊은 부부에게 또 짐이 되는 것 같아서요. 경비실로 돌아온 현수는 허름한 휴게실에 앉았습니다. 바랜 소파와 낡은 책상, 전기포트 하나가 전부였죠. 지우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해요. 이 일 계속하시긴 힘들어요. 그럼 어떡하냐? 생활비는 어디서 나오냐?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 너희도 힘들지 않냐? 대출도 있고 애들 학원비도 내야 하는데. 현수의 목소리엔 고집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답답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아람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그럼 간병인 선생님이라도 알아볼까요? 낮에 한두 시간이라도 도움 받으시면. 간병인? 그런 건 필요 없어. 현수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건강상 문제로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임시 간병 인력을 배정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수는 달갑지 않았지만 거부할 명분도 없었죠. 그리고 그날 오후 경비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병 도우미로 나온 김명희입니다. 문 앞에 선 여자는 68세쯤 돼 보였습니다. 단정한 파마머리에 누렇게 바랜 가디건을 걸치고 실용적인 슬랙스를 입고 있었어요. 씩씩한 목소리였지만 눈빛 어딘가에 오래된 상처가 서려 있었습니다. 현수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명희야. 오빠?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40년 가까이 연락이 끊겼던 남매였습니다. 현수의 여동생 명희. 어린 시절 가난과 폭력 속에서 집을 뛰쳐나간 그 여동생이 지금 눈앞에 서 있었어요. 어떻게? 여기에. 현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명희도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 사이엔 어색한 침묵만 흘렀어요. 과거의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아버지의 주먹, 굶주린 밤들, 서로를 원망하던 날들. 몰랐어요. 오빠가 여기 계신 줄은. 명희는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돌렸어요. 나도 몰랐다. 둘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서류를 전달하고 나가자 경비실엔 다시 정적만 남았어요. 명희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필요하신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알았다. 현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수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그리움, 원망, 미안함, 그리고 두려움. 40년의 세월이 두 사람 사이에 깊은 골을 파놓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현수와 명희는 서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명희는 묵묵히 경비실 청소를 돕고 간단한 식사를 준비해 두고 갔어요. 현수는 고맙다는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죠. 어느 날 저녁 명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그때 미안했어요. 뭐가? 집 나간 것. 오빠 혼자 두고 간 것. 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명희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가 또 술 드시고 난리 치던 날이었잖아요. 오빠도 얻어맞고. 저는 더 이상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하자.
현수가 끊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딱딱했어요. 명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오빠, 우린 얘기해야 해요. 40년 동안 아무 말 없이 지낼 순 없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냐. 다 지난 일이다. 지나간 게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잖아요. 현수는 침묵했습니다. 명희의 말이 맞았어요. 과거는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폭력, 가난, 상처, 외로움. 그 모든 게 아직도 두 사람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혀 있었죠. 그때 경비실 문이 열리며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저녁 드셨어요? 지훈은 현수와 명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둘 사이의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지만 깊이 관여하지 못했어요. 명희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간병 도우미로 나온 김명희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지훈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이 여자 사이에 뭔가 불편한 기류가 흐른다는 걸 느꼈어요. 현수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퇴원한 만수 어르신이 경비실을 찾아왔습니다. 헝클어진 흰 머리는 조금 정돈됐지만 여전히 낡은 바람막이를 입고 목도리를 두르고 있었어요. 현수 씨, 고마웠네. 별 말씀을요. 자네가 119 부르려다 쓰러진 거 알고 있어. 나 때문에 자네까지 고생했지. 만수는 현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어요. 현수는 괜찮다고 손을 흔들었지만 만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린 비슷해, 현수 씨. 혼자 사는 게 뭔지 아는 사람들이지. 외롭고 힘들고 그래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현수는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만수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자신의 삶이 소박하지만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사실을 현수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현수는 건강이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가슴 통증이 가끔 찾아왔어요. 명희는 꾸준히 경비실을 찾아와 조용히 도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벽은 여전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공지가 붙었습니다. 재개발 계획에 따라 경비초소 포함 일부 시설을 철거하며 인력 구조조정을 진행합니다. 현수는 그 공지문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경비초소가 없어진다. 그럼 자신은 어떻게 되는 거죠?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과 아람이 찾아왔습니다. 지훈은 공지문을 보고 온 듯 했어요. 아버지, 이참에 우리 집으로 오세요. 무슨 소리냐. 경비 일도 그만두셔야 할 것 같고요.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요. 우리 집에서 편히 지내세요. 아람도 곁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모실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난 내 집에서 살겠다. 아버지, 지금 경비실이 아버지 집입니까? 이것도 곧 없어지는데요. 지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현수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래도 난 내 방식대로 살고 싶다.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짐이 아니라고요. 충분히 짐이다. 둘의 목소리가 부딪혔습니다. 아람은 난처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어요.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명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명희 씨, 괜찮습니다. 지훈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현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혼자 버티지 마세요. 제가 곁에 있잖아요. 내가 뭘 안다고. 현수의 말이 차갑게 나왔습니다. 명희는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현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가족 모두의 마음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며칠 뒤 아파트 관리실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명희가 밤늦게 만수 어르신의 집을 드나든다는 거였어요. CCTV에 찍혔다며 관리실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간병인이 왜 혼자 사는 노인 집을 밤에 가요? 뭔가 수상하지 않아요. 소문은 주민들 사이로 퍼졌습니다. 현수도 그 이야기를 듣게 됐죠. 처음엔 믿지 않으려 했지만 CCTV 화면을 직접 보고 나서는 혼란스러웠어요. 명희가 정말 만수의 집을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명희를 찾아갔습니다. 경비실이 아닌 명희가 머무는 작은 원룸이었어요. 문을 두드리자 명희가 나왔습니다. 오빠? 만수 어르신 집에 다녔다며? 명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들어와요. 좁은 원룸 안엔 간단한 가구만 있었습니다. 명희는 현수에게 자리를 권하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수 어르신이 병원비를 못 내서 퇴원을 못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도와드린 거예요. 왜? 그냥 안쓰러워서요. 현수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명희 자신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을 텐데 왜 남의 병원비를 대신 내주죠? 명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사실 저 결혼했었어요. 뭐? 20년 전에 재혼했어요. 남편은 5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요. 현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명희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남편 병원비 때문에 간병 일 시작한 거예요. 빚도 많이 졌고요. 지금은 미성년 손녀를 혼자 키우고 있어요. 남편 딸이 사고로 죽고 그 아이만 남았거든요. 현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명희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는지 이제야 알게 됐어요. 집을 나간 게 아니라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였고 연락을 못한 게 아니라 할 여유조차 없었던 거였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말해봤자. 오빠도 힘든데 뭘 도와줄 수 있겠어요.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수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40년 동안 여동생을 원망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미안하다. 뭐가요? 몰라서 미안하다. 혼자 힘들게 살았을 텐데. 현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명희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두 남매는 오랜 세월 처음으로 서로를 진짜로 마주 보았습니다. 다음 날 명희는 현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 제가 자꾸 폐만 끼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만. 아니다. 현수가 끊어 말했습니다. 명희는 놀란 표정으로 오빠를 바라보았어요. 현수는 어색하게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밥 한번 먹고 가라. 네? 허름하지만 그래도. 같이 먹자. 명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현수는 경비실 휴게실로 명희를 데려갔어요. 허름한 공간이었지만 현수는 정성껏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간단한 반찬 몇 가지와 따뜻한 밥 한 그릇. 소박한 식탁이었죠. 오래간만에 오빠가 해준 밥이네요. 명희는 숟가락을 들며 웃었습니다. 현수도 작게 웃었어요.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만에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했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지훈과 아람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저녁 드시. 지훈은 명희를 보고 놀랐습니다. 아람도 마찬가지였어요. 현수는 두 사람을 보며 말했습니다. 같이 먹자. 자리 있다. 지훈과 아람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사람이 한 식탁에 둘러 앉았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분위기가 조금씩 풀렸습니다. 명희 씨 어디 사세요? 아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명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근처 원룸에 살아요. 손녀랑 둘이서요. 손녀요? 네, 15살이에요. 중학생이죠. 지우는 조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명희가 그런 사정이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현수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풍경이 얼마만인지 몰랐어요. 그때 경비실 문이 또 열렸습니다. 만수 어르신이었어요. 현수 씨 계시나? 손님들이 많네. 만수는 식탁을 보며 웃었습니다. 현수는 자리를 권했어요. 어르신도 앉으시죠. 김치찌개 남았습니다. 그래도 되나? 괜찮습니다. 만수는 고맙다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5사람이 둘러앉은 식탁.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어요. 만수는 한 숟가락 먹고 나서 말했습니다. 이런 밥상이 제일 부럽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거든. 명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소박해도 서로 지켜주는 마음이 전부예요. 현수는 명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동생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지훈도 아람도 만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작은 경비실 휴게실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 됐습니다. 재개발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파트 주민 몇 명이 관리사무소에 탄원서를 제출한 겁니다. 현수가 평소 성실하게 일했고 만수 어르신을 구한 일도 있으니 경비직을 유지시켜 달라는 내용이었죠. 만수 어르신이 앞장섰습니다. 현수 씨는 날 살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내보낼 순 없지. 다른 주민들도 동참했어요. 현수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둘 목소리를 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난처한 표정이었지만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할 순 없었죠. 지우는 아버지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는 직접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면담을 요청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40년 가까이 성실하게 일하셨습니다. 건강 문제는 근무시간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관리사무소 담당자는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간 계속 찾아가 설득했어요. 아람도 함께 도왔습니다. 명희는 조용히 응원을 보냈어요. 오빠 괜찮을 거예요. 지훈 씨가 잘하고 있어요. 현수는 아들이 자신을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소엔 말없던 지훈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낯설었지만 고마웠어요. 그리고 며칠 후 관리사무소에서 답이 왔습니다. 경비직은 유지하되 근무 시간을 조정하겠습니다. 건강을 고려해 주 3일 하루 6시간으로 줄입니다. 현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비록 시간은 줄었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지훈이 경비실로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됐어요. 고맙다, 지훈아. 현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훈도 눈가가 붉어졌어요. 오랜만에 아버지와 아들이 진심으로 마주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경비초소는 철거되지 않았고 현수는 조정된 근무 시간으로 계속 일할 수 있게 됐어요. 건강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명희는 여전히 간병 도우미로 일하며 현수를 챙겼고 지훈과 아람은 주말마다 경비실을 찾아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느 저녁 4사람이 다시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이번엔 만수 어르신도 함께였어요. 소박한 반찬들과 따뜻한 된장찌개. 화려하지 않은 식탁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풍성했습니다. 명희는 손녀 이야기를 꺼냈어요. 요즘 애가 학교 생활 잘하더라고요. 성적도 올랐대요. 잘 됐네요.
아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수는 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자리가 있으니 살맛 나네. 혼자 있으면 외로운데. 현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이렇게 함께하는 게 충분합니다. 모두가 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현수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가난하고 힘들고 때론 벼랑 끝에 선 것 같았지만 이렇게 서로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으니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명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지훈도 고개를 숙였어요. 아람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만수는 현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맞네. 사람은 결국 사람 덕에 사는 거지. 식탁 위로 따뜻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밤의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경비실 안은 포근했어요. 소박한 삶, 작은 식탁,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들. 그게 전부였습니다. 현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완벽하진 않지만 이렇게 함께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동생과의 오해도 풀렸고 아들과의 거리도 좁혀졌어요. 이웃들과도 따뜻한 인연을 맺었습니다. 명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자주 봐요. 그래. 손녀도 데려올게요. 큰아버지 보여주고 싶어요.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이 말했어요. 아버지 다음 주말엔 우리 집에 오세요. 아이들도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해요. 그럴까? 현수는 작게 웃었습니다. 가족이 다시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비록 소박하고 화려하지 않지만 이게 삶이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삶. 서로를 지켜주며 살아가는 삶. 밤은 깊어갔지만 경비실 창문 너머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 불빛 아래 5사람이 둘러앉아 소박한 밥을 나눴어요. 웃음소리가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현수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소박해도 충분하다는 것을. 함께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어떤 화려함보다 따뜻하다는 것을. 삶은 그렇게 계속됐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댓글로 사연자를 응원해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